네, 몽촌 토성은 해발 45m 내외의 낮은 구릉을 이용해 만든 성입니다. 성의 전체 길이는 약 2,383m에 달합니다. 몽촌 토성에 대한 발굴 조사는 1980년대 올림픽 공원을 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조사를 통해서 성의 축조 방법이나 축조 시기 그리고 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조사가 부분적인 조사에 그쳤기 때문에 저희 박물관에서는 2013년부터 몽촌 토성 북문지를 중심으로 좀 더 본격적인 발굴 조사를 시작했고요. 이번 전시에서 그 발굴 조사를 통해 나온 유물과 그 몽촌 토성의 그 구조와 역사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먼저 그 몽촌 토성이 왕성이었음을 증명하는 그 왕성으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몽촌 토성 건물을 장식했을 것으로 보이는 굴뚝 장식 토기와 그 수막색 그리고 바닥을 장식했을 전돌편 그리고 제사를 하는 데 사용했을 세발 토기 같은 이런 의뢰용 토기를 비롯해 열쇠, 화살촉, 창, 고다리 같은 무기류 그리고 토관 등 몽촌 토성이 백제 왕성이었음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위상이 있는 유물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많이 파손되어서 전체적인 모습은 확인할 수 없지만 이렇게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그릇 받침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릇 받침은 아마 국가에서 왕이 주관하는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그릇 받침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렇게 화려한 그릇 받침이 출토되는 것으로 봤을 때 몽촌 토성에서는 백제 왕과 왕족들이 거주하면서 국가의 제사 같은 큰 행사를 치렀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왕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유물들도 출토가 되었습니다. 당시 왕성에는 왕이나 귀족 같은 높은 신분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일반 백성들도 많이 거주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까운 한강 그리고 서해를 통해서 이런 조개류와 같은 해산물을 채취해서 먹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산과 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멧돼지, 돼지 그리고 가축으로 길렀을 소 같은 이런 육상 식물들도 음식으로 섭취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이곳에 있는 이 돌절구 그리고 이런 공이 그리고 이런 주전자와 같은 유물들입니다. 이러한 유물들은 당시 백제가 중국으로부터 차를 마시는 문화를 수입을 해서 그것을 향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찻잎을 들여와서 이러한 절구를 이용해서 찻잎을 빻아서 이런 주전자 그리고 이런 찻잔을 이용해서 당시 백제가 귀족 문화, 고급 문화의 일환으로서 이들 차를 마시는 그런 문화가 유행했음을 이런 유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당시 몽촌 토성에 살았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다양한 물건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미있는 것은 이쪽에 있는 토기들인데요. 뚜껑에 있는 손잡이에 눈과 코, 입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이 재미있게 새겨져 있고요. 이것은 세발토기의 다리 안쪽입니다. 세발토기 다리 안쪽이 역시 눈, 코, 입이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당시 백제 사람들이 흥미로운 얼굴 모습을 이렇게 새겨 놓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사용했던 이런 다양한 토기류 그리고 그물축, 가락바퀴 같은 유물을 포함해서 그 백제의 국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백제가 다른 나라와 교류한 그런 증거품들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먼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야, 경남 함안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야 토기가 몽촌 토성에서 출토가 되었고요. 그리고 외계 토기라고 할 수 있는 쐐기 토기도 역시 몽촌 토성에서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외래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서 들여온 중국제 청자 그리고 시우도기와 같은 이런 유물들도 비록 완형은 아니고 편이긴 하지만은 많은 수가 출토가 되어서 당시 몽촌 토성이 가야 그리고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아주 고급 문화를 수입하고 또 문화를 수출하는 그런 국제 교류의 중심으로서 활약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몽촌 토성에서는 이렇게 말의 머리뼈를 포함해서 말의 이빨, 정강이, 발등 등 말뼈의 다양한 부위가 출토되었습니다. 말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군사적인 목적 그리고 이동 수단,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되었는데요. 말을 소유할 수 있었던 집단이 아주 그 신분이 높거나 그런 고위층만이 말을 소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몽촌토성에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 다양한 개체의 말의 뼈가 출토되는 것만 봐서도 몽촌토성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말뼈뿐만 아니고 말 갖춤으로써 이런 말방울이라든지 말을 장식했던 이런 말 갖춤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서 몽촌토성의 다양한 유물 구성과 그 몽촌토성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그런 문화를 이런 출토 유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백제왕성으로서 기능했던 몽촌토성의 역사와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백제 한성기 이후 몽촌토성이 어떤 정치 집단에 의해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